네, 안녕하세요. 골드스타의 황태규입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유튜브로 막 간단하게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돼가지고, 시간 난 김에 한 번 더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지금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97, 코스닥 마이너스 1.84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빠지고 왜 빠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논점은 뭐냐면요. 경제 전반적인 논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해요.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는 해드립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그 PMI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 PMI라는 게 무엇이냐?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거죠. 이게 생산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 제품에 생산하는 그 단가, 물가가 이제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번에 미국에서 8.6%가 상승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 그 후에 뭐가 됩니까? 그 후에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제 커머스 지수라고 그러죠. 이 PMI 지수 같은 경우도 같이 동반 상승을 하게 되겠죠. 비싸게 파니까 사는 사람도 비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바로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왜 금리가 상승하는지 이유를 들어볼게요. 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생산자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 생산자 시장에서 만드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에게 주는 임금 자체도 인센티브든 뭐든 이 임금이 같이 동반 상승을 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쓰는 거예요. 그쵸? 돈을 쓰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이 기업 재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물가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서 인플레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죠. 동시자발적으로 터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서 당연히 따라가는 게 뭐냐면 이 금리도 똑같이 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갈 때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채택하는 구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택 가격입니다. 우리나라도 주택 가격 중요하죠.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택 가격이 인상되느냐 또는 주택 가격이 인하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증시의 방향이 갈려버려요. 무슨 얘기냐? 이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은 금리 인상을 부추기게 됩니다. 이 금리 인상을 부추기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자 임금이 높아지고 기업 재투자가 되지 않고 증시에 대해서 악재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기업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 전반적으로 증시에 대한 악재를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는데 만약에 그러면 주택 가격이 내려간다는 보고가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나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최소한 이 증시 자체가 악재라기보다는 횡보 또는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방이 아닌 횡보나 상승의 방향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즉 다시 해서 얘기해서 원활한 수준의 증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요건이고, 자, 두 번째 요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거예요. 이 테이퍼링 맨날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라는 거죠. 간단히 얘기해서 자산 매입 축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기존에 경제가 안 좋았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부분이 그거죠. 돈을 푼다 그러죠. 유동성에 대한 공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시장 자체, 정부에서 시장에다 돈을 뿌려버린다는 거예요. 보조금을 주고 금리를 내리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산을 유동화를 시킨다라는 거죠. 거기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주택 모기지증권 MBS 같은 경우를 정부에서 이거를 매입을 합니다. 자, 정부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금리 자체가 안정권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시장 자체에 안정이 된다라는 의미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매입하던 거를 뭐 한다?
축소한다라는 거예요. 매입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매입을 축소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기간을 두죠. 언제까지? 2022년 06월까지 자산 매입을 축소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플러스 금리를 인상을 동시에 하게 되면은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덕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6월 달에 자산 매입에 대한 축소가 끝나고, 즉 다시 얘기해서 테이퍼링이 끝나고 난 뒤에야 금리 인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산 매입이 끝나고 나서 이제 금리 인상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근데 증시는 보통 선반영이 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2021년 11월입니다. 이 11월부터 쭉 가다가 내년 03월부터는 하락장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요때는 굉장히 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는 건데, 그러면은 11월부터 3월까지 어떻게 증시가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리기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아직 남았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국채 금리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뭐하고 연동이 되어 있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물가 연동 국채입니다. 물가 연동 국채. 이 물가라는 게 뭡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인플레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요거에 대한 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국채 수익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3년물 금리, 5년물 금리, 7년물 금리, 그 다음에 10년물 금리로 나눠져 있게 되고, 3년에서 7년짜리는 우리가 단기 금리, 단기채라고 표현을 하고, 이 10년짜리를 우리가 장기채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척도로 많이 보는 것은 이 10년물 금리를 보게 된다는 거죠. 이 10년물 금리채가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도 많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단기채하고 그 다음에 장기채하고 이 금리의 차이가 있겠죠. 그 금리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채권 수익률을 책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를 이용해서 채권 수익률을 책정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지금 요즘에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점진적인 하락세를 하고 있는데, 이 단기 금리채 같은 경우가 사실은 올라가줘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거꾸로 같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은 이 국채 금리가 기준점이 현재 기준이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가에서도 최근에 국채 금리에 대해서 기준을 책정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부분을 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물 장기채의 그 국채 수익률 있죠? 이 국채 수익률이 방향이 어디 방향이냐라는 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지금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말씀드렸죠. 세 번째 말씀드렸는데, 이제 종합적으로 제가 이 세 가지 근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를 볼게요. 지금 11월 10일인데, 내일이 11일이에요. 빼빼로 되어 있네. 이 11일에 뭡니까? 옵션 만기일입니다. 자, 이 옵션 만기일인데, 최근에 외국인 대해서 그 선물 시장에 대해서 포지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포지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풋옵션을 계속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언제? 이 10월 한 달 내내 풋옵션을 매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증시가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막아버렸단 말이야. 포지션적으로. 그렇죠? 요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아마 그 지지부진한 시장이 계속 될 거라고 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한 달을 30일로 봤을 때, 거래일수 20일로 봤을 때 11월 중순 이후 때까지는 증시가 힘을 못 쓸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11월 말 정도부터 해서 12월 동시만기일 있죠? 둘째 주죠.
이 둘째 주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그런 모습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죠. 이 이후에는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하고 오늘처럼 좀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경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최대한 쉽게 말씀드린다고 한 거거든요.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나머지 뭐 잘 모르시겠던 부분은 공부를 해보세요. 뭐 본인이 공부해야지 제가 대신 공부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예.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드스타의 황태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